자, 시프트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프트업이 이틀간 거의 뭐 20%를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그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체감하는 거. 체감은 힘들다. 나 힘들다.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힘드신 분들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플러스 20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20을 보면 정말 체감이 힘든 그런 게 있어.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트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맥점으로서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 근데 이제 이 어떤 섹터든 어떤 종목이든 자신들만의 타점을 만들어내요. 이 타점을 만들어내는데 3분기에는 게임 업종이 스스로들의 이 타점을 분명히 만들 거라고. 왜 그러냐면은 크래프톤이 끌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이라는 대장주가 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크래프톤이 지금 음봉이 나와서 다른 종목들도 금요일날 음봉으로 많이들 마감을 했을 거라고. 근데 넥슨 게임즈는 그동안 3일간 음봉이 좀 크게 나와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좀 마감을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 매물들이 나갈 만큼 다 나갔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나오고, 아직 시프트업은 개인 매물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기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이제 시간 내부터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에이 나 안 기다려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보세요. 딱 느낌이 그래. 한번 오늘 댓글 보면 안다. 정말 힘들어서 팔고 싶은 기분이 여기 막 마음 끝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나 힘들다 댓글에 적어봐. 정말 팔고 싶은 마음이 막 목턱까지 차오른 사람들은 힘들다 적고, 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해 우리 쩌리가. 난 이 정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크게 오를 건데 뭐 괜찮습니다. 안 팔랍니다. 쩌리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힘든 사람이 많은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적어봅시다. 내가 볼 때 힘들다는 사람 꽤 많을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갈 자리 만들어 놓고 뺄 때 왜 힘드냐면 주식을 좀 본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사실 다 맥점이에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다음 시세를 낼 자리인데, 이게 왜 맥점이라는 게 항상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위로도 맥점이지만 아래로도 맥점이다. 이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이 맥점이라는 거를 알면 알수록 그 자리에서 급등과 급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 맥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게 손절가라는 본인들의 어떤 그 손절가에 대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절가의 기준이 되기도 해.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뭘 말하냐? 두 번째, 2차 매수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주식이 어렵고 주식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야, 이 정도면 다 빠졌네, 손절가에 위치했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2차 매수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실적이 잘 나왔어. 실적이 좋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 매수의 자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야? 익절의 자리로 활용되기도 돼. 즉 매도의 자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주식이란 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같이 주식을 오래 한 사람도 항상 숙제의 구간이. 자, 이 구간에 맞아서 이 장대 양봉,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근데 하루 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보고, 이거는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하락이 나오기도 한다고. 자, 왜 그러냐면 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있다가 벌어지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벌어졌으니까 다시 수렴시키는
흔들기의 자리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진짜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계속 이게 한 번 반복이 되면 좋은데 또 올라가려다 또 이러고 그럴 때 사람들 미쳐버리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동화성 상한가 나왔죠. 그 시간으로 그리고 이때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 23% 올랐죠. 자, 보시면 이런 거야. 자, 결국은 이 한동화성도 이 자리가 다 분명히 매집이라는 건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매집이었으면 뚫고 나갔을 때는 큰 시세가 나오기는 하지만 뚫고 못 나가면 한 번 더 이런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매집이고 여기서 세력이 모아간다는 건 누구나가 알지만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6개월, 7개월의 조정, 4개월, 5개월의 조정을 이때 아니면 또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시점만 잘 맞으면 여기서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자,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다 보면 늘 어렵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볼게요. 일단 8월에 나온 이 시프트업의 소식들을 좀 보시면, 자, 일단은 7월까지는 좋았습니다. 목표 주가도 8만원으로 올려놓고, 실제로 이제 뭐 실적으로 이 개발력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다라는 요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8월 초반에까지만 하더라도 자, 요런 소식들이 나옵니다. 자, 상저하고 니케의 중국 스팀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러면서 이 니케가 지금 2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2분기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 강한 상저하고 패턴이 확실시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3분기에는 7월 여름 이벤트 8, 9월 파급력 있는 IP 콜라보가 기다리고 있고 4분기에는 주요 업데이트 및 연말 이벤트가 기획 중이라서 정말 이제 더 좋은 실적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출시는 아직 판호 발급 전이지만 텐센트와 논의가 순조로운 상황이고 25년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고 정말 시프트업이 주가가 폭발하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 판호가 뜨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유효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가 나올 때 갑자기 또 주가는 뻥 뜰 것이고 그 수치가 뻥 뜰었지만 시간이 지나야 돼. 저 판호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눈으로 확인되면 이렇게 중장기 우상향으로 이것이 매집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그런 것까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당장 뭐 5% 10% 오른다고 여러분들 뭐 팔 겁니까? 뭐 살 겁니까? 뭐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예를 들어 10% 올랐다고 치자. 그럼 또 팔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뭐 이거 다시 사야 돼? 아니면 다른 거 사야 돼? 똑같은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우리 저희 공부방에서는 이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다 지금 섹터별로 지금 해드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게임도 하나의 섹터일 뿐이에요. 이 섹터는 3분기에 집중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아따, 이거 목 아파서 아우 커피를 좀 먹으려고 했더니 뿜어버렸어. 아따, 이거 바닥에다 발에다가 내가 뿜어버렸다. 이게 지금도 말 많이 하면 기침을 하는데 지금 또 내려가는 건 내려간다고 또 안 찍는다 뭐라 그러고 올라가는 건 내가 기다리라고 찍으라고 올라오면 또 뭐 올라갔으니까 찍냐고 그러고 아주 역 같아갖고 못해 먹겠어 아주. 자, 여러분들 좀 마음을 그렇게 하면 주식 잘할까? 그렇게 해봐야 주식 못해요. 기업을 제대로 알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딱 오를 때 팔면 되는 거예요. 빨리 수익 내서 뭐 할 거야?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고. 자, 여기 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라는 다음 숙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런 게 있어. 어떤 기업은 실적에 맞춰서 주가를 폭등시키는 게 있고 어떤 기업은 실적에서 매물을 받고 다음 모멘텀에서 올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크래프톤은 실적에 맞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오를 때 서프라이즈를 내고 하니까 탕 이제 한번 그 주가가 떴죠. 근데 시프트업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 나쁜 실적은 아니에요. 뭐가 나빠? 실적이 나쁜가?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절대 나쁘진 않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어떻게 나빠? 지금 2분기 실적이 지금 650억, 450억이 최대고, 지금 3분기에도 더 큰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걸 나쁘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건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이게 기회로 보여요. 솔직한 말로. 기회로 보이기 때문에 자 중국이라는 다음 숙제 저는 이거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 이제 2분기에 글로벌 IP 추가 확보에 성공을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니케가 중국 출시 모멘텀 발생은 가능하지만 주가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라는 게 이게 지금 16일 날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일이죠. 어제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 이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굳이 사람들이 팔았을까라는 생각은 해. 그러니까 주가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여기가 주가를 업사이드를 하려고 그러면 주가 업사이드는 기업이 성장을 하는 정도로 20% 30%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근데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읽어봐야죠.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니케 중국 출시와 스텔라 블레이드 PC 출시를 계획 중이에요. 근데 이제 니케 중국 출시를 25년도 1분기로 가정하고 1평균 매출 6억 원으로 추정한대. 자, 근데 25년도가 돼서 1평균 매출 6억 원이면 저 90일이면 540억이 그냥 기준으로 깔려버리는 건데 중국에서만. 1000억이 넘어가죠. 분기 매출이 이렇게 되면. 그럼 1000억이 넘어가는 매출이 25년도부터는 600억, 500억 이게 문제가 아니라 1000억이 넘어간다고. 그럼 그러니까 연간으로 볼 때 25년도부터는 지금 3600억 정도의 매출액이 지금 예상치로 잡혀 있는 건데 이 업사이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이 판호적인 부분이 좀 나올 경우에 확실하게 주가 상승이 있겠죠. 그때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오기만 하면 실적이 나오기만 하면 정말 이익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말 사실은 좋은 기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국 출시 전까지 이 모멘텀과 함께 출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그러면서 주가는 이런 모멘텀을 아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기존 게임들의 매출 하향 안정화와 인력 증가 속도 감안시 이게 좀 그렇죠. 기존 게임들이 그러니까 신작 모멘텀을 받쳐주는 것대로 좋으나 기존 게임들이 일단 매출이 막 뜨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렇게 뜨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안정화가 되잖아. 막 잘 될 땐 잘 되지만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해보자 할 땐 그렇지만 또 안정화라는 게 있죠. 하향 안정화. 이게 하향 안정화예요. 그러니까 안정화가 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은 하향 안정화라서 하향이면 안 좋은 거잖아. 안정이면 좋은 거고. 근데 DS도 그러잖아. 우리 회원들이 늘 때는 이만큼 늘지만 또 빠지잖아. 안정화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이 안정화라는 거는 예측 가능성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기존 게임들이 일단은 하향 안정화가 지속 이제 되고 있고 인력 증가 속도는 이익을 깎아먹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 추정치 기준에서 업사이드가 많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중국 출시 이후에 이 추정치를 넘어서는 성과가 나올 때 추정치가 올라가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증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이 주가라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업사이드는 제한적이나 중국 출시가 있게 돼야지 이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그 전망치 상향된 부분에 따라서 주가라는 것은 결국엔 그 상향된 전망치에 따라서 주가를 내다가 주가가 예를 들어 8만 원이야. 전망치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뻥 뛰는 거지. 예상보다 크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하락을 사실은 제가 그냥 생각하기엔 그래. 지금의 하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20% 하락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기업이 뭐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그렇죠. 사실은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중국 판호에 대한 부분인데 안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런 소식까지 나왔어. 이게 지금 이제 8월 16일 날 또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리포트가 두 개가 연속으로 이제 8월 15일 날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간의 하락이 나왔고, 다음 날에 나왔던 리포트들은 계속 하락을 유도하는 단어들을 자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소폭 하락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반기 가정 변하지 않은 가정.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걸 썼지만 쭉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좀 썼는데, 보시면 일단은 기대치 소폭 하해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지금 4월 말 출시되어 5월 누적 100만 장 이상을 달성한 후 6월 일평균 4천만 판매를 가정해서 산정을 한 목표치가 있었으나 3천장 수준에 그치며 기대치를 하회한 게 이익이 떨어진 주 요인이 됐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건 비용도 이제 올라가면서 50억 원 정도 하회했고, 2분기 인건비가 80억 증가했는데 영업 성과는 니케 영업 성과 및 런칭 인센티브로 이런 것들이 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는 재차 이런 것들은 정상화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소폭은 하회했지만 이런 부분은 결국 정상화될 거고, 하반기에도 변하지 않는 가정은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쭉 이렇게 있어서 가정했던 마케팅 참여 가능성이 낮아져 4분기 성과를 25년으로 이어난다,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4분기에도 좋아질 수 있었던 부분이 25년도로 이연된다라는 것 때문에 4분기에도 안 좋을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즉 집중해야 할 요소는 뭐냐, 쭉 이제 보시면 이제 자 보세요. 여기 연말까지 이벤트가 부재하다는 면이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최근 텐센트와도 판호 발급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는 있으나 최근 판호 확보 자체의 어려움은 상당히 낮아졌으며 좀 외자 판호가 2, 3회 발급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판호 확보 1개 분기 후 중국 정부 규격에 맞는 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었다고 보여짐. 결국은 이거예요. 자,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 투자는 실적으로 말하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가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했다고 이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은 뭘 보고 가야 되냐면 중국 판호가 발급되는 걸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판호 발급이 모멘텀이 되고, 이 모멘텀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게 중장기 우상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크래프톤이라는 게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분기별로 하더라도 3분기 4분기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이거는 예상치가 이번에도 높아져서 그렇지, 이번에도 갑자기 7천억 3천억 이렇게 돼서 그렇고, 이게 다 똑같았어. 다 6천 몇백억 6천 몇백억 그리고 2천억 2천억대였거든요. 둘 다 올랐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건데, 이 예상치가 지금 그대로 유지될지 이거는 아직은 모르죠. 누가 정산을 지금 안 해놨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 크래프톤도 성장을 해주고 있고 넥슨 게임즈는 3분기 정말 좋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넥슨 3분기 좋은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3분기 좋다고 해서 주가 안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주가 떨어져야 개미들 팔죠. 3분기 좋은데 왜? 그러니까 결국은 시프트업도 그런 이제 동종 게임 업종들이랑 같이 흐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럴 때 오히려 더 개미털기가 강하게 들어가면 이 세력들도 물량 잘 모으죠. 왜냐면 유통비율이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변동폭 사이에서 어디서 내가 2차 매수를 할 것이냐, 그런 폭들을 한 20% 정도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여있을 땐 상승이 나왔던 거고, 멀어지면 다시 하락이 나오고, 다시 모여지면 또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야. 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만약 올라가잖아요. 그럼 떨어져요. 결국은 지금 올라갈 수 있어도 떨어지고 내려가도 올라와. 이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어느 순간 외자 판호, 저 중국 판호가 발급이 돼야지 이게 업사이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식들은 제가 텔레그램에 우리 공부방에서 가장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고, 제가 이제 시프트업 주주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자, 이 변동성 끝나면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포인트를 보고 하자고요. 알았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단지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라는 걸 보고 눈에 보고 내 가슴이 힘들고 이게 어려운 거야. 멘탈 잡아야지. 뭐 주식에서 이런 거 없는 거 없어요. 늘 있어. 뭐 이틀 동안 지금 강하게 나오니까 내 돈이 갑자기 20% 깎였네 그런 거지만 한번 물 타자고.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라는 거야. 분산 투자 잘해두면 이런 게 항상 기회가 되거든요. 항상 너무 좋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잘 사세요. 이런 구간에서 잘 사고, 만약에 이런 맥점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2차 매수 생각하는 거야. 저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지만 저점 안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버리면 못 잡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프트업은 제가 뭐 내려서 안 찍는 게 아니라 내린다고 해서 아무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은 저점이에요, 저점.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조금 더 빠졌다고 해서 팔아버리거나 뭐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만약에 이게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파는 건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 6만원 아래 깨고 내려오기 쉬울까? 내려오면 그냥 쓸어 담을걸요, 이거.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뭐 조금 하락이 시간으로 빠져가지고, 뭐 시간으로 아직 제가 체크는 시간으로 시프트업 뭐 1% 정도 시간으로 좀 빠졌는데, 요 정도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아래 꼬리로 턱 나오면서 이렇게 또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좀 결국은 이 안에서 모아서 이렇게 가는 걸 봐야지. 주식은 그래요. 이런 구간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잘 견디고 이거를 먹는 게임이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팔아봐야 어차피 여러분들 인생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견디면 좋은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미래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